산소 포화도, 몸의 자세 등 수면 중 몸에서 나오는 생리적, 물리적 신호를 측정해 수면 장애의 원인을 찾아낸다. 두 사람의 검사 결과 수면 효율은 90% 이상이 정상인데 75% 내외에 불과했다. 피로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깊은 수면은 아예 없었고 두뇌 활동과 관련된 렘 수면은 정상보다 한참 낮았다. 일반적으로 85% 이하를 불면증이라고 표현하고요. 아침에서 깼든 중간에 깼든 75% 이하 되면 또 거의 날밤 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개념이에요. 아직 굉장히 많이 못 잔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못 자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주무시다가 두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한 1차성 불면증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원인이 사라져도 불면증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불면증의 핵심은 뭐냐면 뇌가 학습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죠. 그런 나쁜 환경에서 계속 노출되다 보면 뇌가 그 환경에 트레이닝 돼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깨게 되는 거를 나쁜 환경이 다 없어지고 좋아지더라도 반복해서 깨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미 뇌가 학습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차성 불면증을 흔히 정신생리적 요인에 의한 불면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수면제 처방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수면과 관련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하다. 근데 잠은 자려고 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잠은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실제적으로 불면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잠만 해결되면 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잠에 대해서 자꾸 몰두하게 되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잠은 잘 안 오는 거니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상담.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수면 중 인체에서는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잠들기 전 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 멜라토닌의 분비로 잠이 들게 되면서 체온은 점점 낮아지고 뇌로 흘러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근육의 긴장 상태가 완화된다. 더욱 깊은 잠에 빠지면 혈압과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순환계가 휴식을 취하게 된다. 또 잠을 자는 동안 뇌 하수체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생산되는데 10대 청소년의 경우 잠을 자는 동안 낮보다 50배가 많은 성장 호르몬이 생산되기도 한다. 중요 뇌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신경원 간의 연결 부위 분화도 잠자는 동안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낮 동안 학습된 기억이 장기간의 기억으로 전환된다. 과연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고대 안산병원 연구팀과 함께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비슷한 몸무게와 건강 상태의 쥐를 각각 5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의 쥐들은 잠을 자지 못하는 환경에 놓아두기로 했다. 선생님, 여기 물을 채워놓는 이유는 뭡니까? 쥐들이 물을 싫어하는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쥐들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요, 쥐들이 잠을 자게 되면 물에 빠지거나 돌면서 여기 코를 찢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것 외에는 먹일 양이나 다른 환경은 동일한 조건을 유지했다. 일주일 후 실험실을 찾았다. 수면을 취하지 못한 쥐 5마리 중 1마리는 실험 5일 만에 사망한 상태였다. 수면을 취한 쥐와 취하지 못한 쥐는 한눈에 보기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잠을 자지 못한 쥐는 몸무게가 현격히 줄어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먹이 섭취량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잠을 자지 않은 쥐가 훨씬 많이 먹은 것이다. 수면 박탈의 급성 상태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럼으로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단은 식욕 증진 호르몬들이 증가합니다. 급성 상태에서는. 그래서 먹이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식욕 증진이 결국은 처음에는 살이 좀 빠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만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죠. 다른 건강 상태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잠을 자지 못한 뒤는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항산화 효소가 크게 떨어졌다. 이 경우 세포 내 염증 물질의 수치가 증가하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쉽다. 간세포 내 효소 수치인 AST와 ALT는 잠을 못 잔 뒤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심각해지면 간 기능의 상실이 예상된다. 남성 호르몬은 잠을 자지 못할 경우 크게 감소했다. 성 기능의 저하를 예상할 수 있다. 급성에서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성적으로 이어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과 심혈관 뇌질환, 뇌질환, 신장질환, 말초혈관 질환, 그럼으로써 전신적으로 머리끝에서 발까지 안 일으키는 질환이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몸에 레스팅, 그러니까 그 휴식을 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늦은 아침,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나간 후에도 박판성 씨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누워있지만 잠을 자는 것도 아니다. 혹시 잠들까 하는 기대 때문에 누워있을 뿐이다. 최근에 그 고향에 가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잠을 안 자면은 잠이 오겠지 이래 생각하고 3일간을 그냥 꼬박 세어봤거든요. 밤을 3일간을 꼬박 세어봤는데 그날도 역시 잠이 안 오는 건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제가 3시 돼서 약을 먹고 잔 적이 있는데 지난 2월까지 박판성 씨는 택시 운전을 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시작된 불면증은 낮에도 그를 졸음과 피곤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고 결국 그는 택시를 처분했다.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지만 효과가 없었고 박 씨는 내내 무기력증과 우울함에 시달렸다. 지난 8월에 그는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고 했다. 뭐 아직 아이도 어리고 가족 부양을 할 능력도 없고 제 혼자 벌어갖고 먹고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뭐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길이 아닌 줄도 알면서 도저히 뭐 방법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결심을 하고 산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었죠. 가족들의 만류가 없었으면 아마 진짜로 뛰어내렸을 겁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박판성 씨. 자리에 혼자 눕는다.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예민해진 그를 위해 아내는 딴 방에서 잠을 잔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잠을 자지 못한 그가 결국 방 밖으로 나왔다. 수면제도 웬만큼 먹어서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박판성 씨는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고밀도 뇌파 검사를 실시했다. 잠을 자지 못할 때 나오는 각성파가 제일 두드러지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검사 결과 박 씨의 경우 정상인과 비교해 뇌의 각성도가 매우 높았다. 그로 인한 불면증이 심각한 우울증까지 일으킨 것이다. 대개 이제 불면 증상이 있을 때 우울증이 흔히 동반이 된다고 하고 실제로 우울증의 진단 기준의 한 가지가 이제 불면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불면증이 동반된 우울증에서 이제 자살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심한 불면증으로 인해서 우울 증상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살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나는 생각은 들고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남자 의대생들을 40년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면증이 있는 경우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으로 가슴까지만 이제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판성 씨는 병원에서 긴장을 줄일 수 있는 복식호흡법을 배운 후 수면 습관을 바꾸는 인지행동 치료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시고 기 있게 내뱉으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불면증 환자들은 잠들 상황,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여전히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